조선의 것이든 일본의 것이든 이 동인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인체 내부에 있는 장기의 모습들을 보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동양에서 생각하는 인체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몸을 정과 기, 그리고 신의 결합체로 보는 동양의학. 기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한 동양의학의 몸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신형하고 서양의학에서 얘기하는 신형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보면 신형 해부도가 있는데 그 신형 해부도가 그 실제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리가 그 어떤 그 상상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형에 하면 그 신형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신형 속에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신, 귀신 진짜 신, 정, 그 정행할 때 정자, 정자할 때 정자, 그 다음에 기, 혈,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단지 그게 안 보이지만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지,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신형장부라고 해서 보여놨었다는 거지, 사실은 그것은 형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그 그림 속에 그 전기신혈이 흐르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나타내는 것이지, 그 형체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동양 사람들이 생각한 인체는 정, 기, 신을 담은 그릇. 허준이 그린 신형장부도 역시 서양 해부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실제로 허준의 신형장부도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기관들도 묘사돼 있다. 3초는 세 군데의 가상적인 신체 기관일 뿐이다. 내부의 그림에서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가, 허준이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인체 장부도의 그림을 보았을 때 허준은 척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 이른바 인간의 에센스라고 할 수 있는 정기신 중에 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체 해부도를 그렸을 뿐입니다. 그 인체 해부도에 있는 뭐 위장이니 심장이니 그런 것들을 서양의 해부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렸다기보다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을 척추와 함께 표현하고, 그것이 신장으로부터 뇌에 이르는 길에 걸쳐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이 글로 움직이면서 인간을 활동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허준의 해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서양에서 말하는 해부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고요. 조선에서 해부는 금기시되는 일이었다. 임진왜란 때 해부를 했던 전유형은 이괄의 난에 연루되어 사형을 당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시신을 해부해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조선에서 허준은 과연 해부를 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유학적 소양이 높았던 허준이 과연 스승을 해부했을까? 영도라는 거와 이제 또 인체 장부도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쭉 내려왔으니까는 이미 허준 선생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보편화된 데로 있다. 그러니까는 다만 그거를 어느 그림에 저거를 해서 그걸 그렸느냐라는 것이 이제 그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허준 선생이 스승의 시체를 보고 그렸다라는 건 하나의 이제 그 소설적인 이제 그 얘기고. 허준이 그린 신형장부도는 동의보감보다 30여 년 앞서 출간된 중국의 의학인문, 그리고 유성룡이 편찬한 심경유결의 장부도와 닮아 있다. 지금까지 허준이 해부를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당시 조선의 유교적인 정서와 상황을 종합해보면 허준이 실제로 스승의 시신을 해부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동의보감 앞에 실은 이 허준의 인체도는 허준이 직접 해부를 해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문헌을 통해 전해진 해부학적 지식을 인용했을 가능성이 훨씬 역사적인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준이 스승의 시신을 해부했다는 이야기는 명의 허준에 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 전해지면서 설화적인 살이 붙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준에게 자신의 몸을 내줬다고 전해지는 허준의 스승 유이태, 그를 추적해보면 허준 이야기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허준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그의 스승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좀 더 확실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허준과 그의 스승 이야기가 전설로 남아있는 얼음골 일대에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승 유의태가 허준에게 몸을 내줬다는 전설이 남아있는 이곳 밀양 얼음골. 이 일대엔 약초가 많아 허준이 자주 다녀가곤 했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하는 부처인 약사열애가 모셔져 있는 이곳 천왕사. 그 옛날 이 절의 주지가 허준의 스승으로 알려진 명의 유의태와 친했다고 한다. 이제 유이태 선생님을 이제 서효준이 제자 되는 분이 여기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그분인데 이제 그 우리가 전설로 듣기로는 그분이 이제 그 모든 병에 대한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서성의 해부를 하라 이제 이래 했는 거라. 그래서 안 하려 하다가 이제 간곡하게 이제 스승이 그걸 하시니까 할 수 없어서 여기서 해부를 했다고. 그런 전설이 여기 있습니다. 허준의 스승 유의태를 찾아서 유의태의 활동 무대였다고 하는 경상도 산청으로 향했다. 과연 허준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유의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먼저 유씨 가문을 찾아갔다. 그들이 보여주는 유씨 족보엔 허준의 할아버지 허혼의 이름이 보인다. 우연히도 이것은 허준의 할머니인 진주 유씨의 친정 가문이었다. 하지만 취재팀은 유씨 족보에서 허준의 스승이라고 알려진 유의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취재팀은 이 가문 어디에서도 유의태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다. 허준의 스승 유의태는 과연 있는 것일까? 실제 인물이 아니라 전설 속에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은 아닐까? 그런데 같은 경상남도 산청에서 비슷한 이름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유이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고 소문이 날 만큼 이름이 높았다는 산청의 명이 유이태였다. 처음엔 조금 병도 뭐 배아프지 나서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신병만 막 아무 배에도 나서 하고 그러니까 뭐 대구 천자병을 죽을 걸 갖다가 부dum난가 이래 다 부르다 안 돼도 한 세계에서 요새 할아버지를 부르자면 난다 그래서 할아버지 부르가 문 바꿔가지고 배가 그래가 나섰어요. 뭐냐 소신이죠. 유의태와 경상도식